안녕하세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후끈 달아오른 이 지방선거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멜콩TV에서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경북 최대 도시 포항에서요. 사면임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경북 도지사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수의 핵심 심장이나 다름없는 TK에서 경북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시장님보다는 후보님으로 불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님. 그런데 예. 사실은 이강덕 포항시장,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이름은 다 익숙할 텐데 얼굴은 또 누구더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인사하면서 예. 편하게 소개해 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도지사 예비 후보 이강덕입니다. 저는 7, 8, 9대 포항시장을 최근까지 연임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전에는 해양경찰청장, 서울, 부산, 경기도 경찰청장 등을 하면서 현장에서 주로 행정을 몸으로 많이 익혔습니다. 포항시장 3번 하는 동안에 도시 경영을 직접 책임지고 또 설계를 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산업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환경을 바꾸는 그런 문제들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봤습니다. 이제 경북으로 더 크게 저의 가진 경험과 또 꿈을 펼쳐서 우리 경북 대구가 더 건강하고 더 크게 또 우리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희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항의 이강덕 시장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좀 유명한 시장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주로 이 중앙정치 이슈, 당내 사안 등을 주로 보는 당원이나 시청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포항에서 시장을 3번 했다는 건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다른 선택지, 국회의원 출마라던가 이런 옵션들이 가능한데 경북 도지사 선거에 이번에 사실 당과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 때 도전을 하게 된 그런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국민의 힘을 비롯한 역대 보수가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정말 정부 여당이 너무 이렇게 질주를 하고 폭주를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의 우리 각각 우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역할들이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을 지키는 보수의 일원, 특히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뢰받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보수의 정치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꾸준히 국가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신뢰받는 그런 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제가 현장에서 해온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당의 기반을 아주 튼튼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국가 경영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강덕 시장님, 이강덕 후보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시장 시절의 업적이나 이런 거 막 많이 질문해달라 하셨는데 저희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잘 하셨겠죠. 잘 하셨으니까 3선을 하셨겠죠.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시청자들이 이강덕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면 뭘 잘했느냐는 알아서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공간위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방식을 아주 재미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역에 이철우 지사님이 있으니까 현역은 또 유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철우 지사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한판 붙어라. 거기서 1등이 나오면 그 1등과 현역 도지사가 1대1 최종 경선을 한다. 저는 이 방식이 도전자들한테도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현역의 기득권을 조금 낮추는 색다른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섞어 놓으면 그중에선 현역이 제일 유리하니까. 근데 만약 이 예비 어떤 예선전에서 이강덕 시장님이 됐든 다른 후보가 됐든 1등을 하면 그 자체로 언론의 주목도가 확 쏠리니까 현역이랑도 1대1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공간위의 경선 방식이나 룰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보다 색다른 방법은 뭐 틀림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도전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인지도도 낮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현역하고 이렇게 전체를 붙여놓고 한다면은 뭐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비현역 신인들하고 같이 붙어서 거기서 1위를 현역하고 붙이면은 전체가 붙는 것보다는 유리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네. 이번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공관위 위원장님이 밝힌 것처럼 정말 아주 훌륭한 또 이렇게 전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네. 국민들로부터 저런 사람을 공천시켰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 전환을 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전국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원을 붙였기 때문에 일부 제가 봤을 때는 당의 그동안에 기존에 제시한 공간에 제시한 컷오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붙이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현역이 가장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예선전 네. 소위 말하는 한국 시리즈 방식인데요.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쟁쟁한 후보들 중에 네. 누군가 1등이 된다면 바람몰이가 싹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기존의 지켜보는 방식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후보군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 나름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미자 의원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있는데 이강덕 시장님까지 해서 이 네 분이 저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특별한 장점. 사실은 이미자, 김재원, 최경환 인지도로 따지면 당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강덕 시장님이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좀 있는지랑 예. 나만이 가진 장점 왜 나여야 되는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이 튼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리한 동물적 감각과 확실한 당 정체성을 가지고 싸움도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당을 상대로 정말 개별뿐만 아니라 집단으로도 아주 전투력 있는 그러한 그 싸움꾼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의 간판을 달고 뛰는 현장에 있는 행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능한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유능한 행정을 펼치면서 당을 튼튼히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봐라 저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이 지역을 책임지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이 잘 살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 당이 정말 훌륭한 정당이다 하는 뒷받침을 가져야 되는데 네. 바로 지자체장이 바로 그런 밑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받침 역할을 하는 데는 어쨌든 지역 경영, 행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정치가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 행정이 흐트러지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광역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이런 행정가적으로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이 우리 당을 더욱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우리 경북 도민에게 뭔가 성과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주로 정치 영역에 많이 하는 분들보다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만의 강점이 있고 쟁쟁한 후보들 상대로도 나 밀리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셨는데 우리 당원들이요. 지금 이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위원장이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멸콩TV에 많이 출연해서인가는 좀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
그동안은 이제 도지사, 시장 이런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치나 이런 이슈에는 발언을 좀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됐잖아요. 저 이재명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막 나가는데 그 단체장이 돼도 좀 이재명과 잘 맞서 싸우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민심이 제가 당원들 사이에서 좀 감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이강덕 후보님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된다면 이 선거 과정에서 내가 대여투쟁 잘한다. 나 그냥 행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는 일화나 면모도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행정 통합을 하잖아요. 네. 뭐 수도권에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 저는 이 행정 통합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가장 예리하게 많이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의 문제점을 그렇죠. 제일 많이 짚어냈다. 그렇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 행정 통합은 국민 그 국정 앞으로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민주당식 하는 식으로 정치적인 이렇게 분리 이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네. 속성으로 이렇게 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또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갈라치기 할 사안과 아닌 사안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부분을 또 당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절대 정부 여당이 엉터리 정책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당에도 철저히 공유를 하고 또 당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함께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또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 수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공감 가는 그러한 내용과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도 충분히 이재명이 하는 헛짓거리 막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현재 하는 이재명 정권의 그 과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줄 모른다. 싸울 줄 모르고 그 많은 싸움의 자원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저는 만약에 저것이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집권하고 민주당이 야당에서 어떻게 됐냐. 네. 저걸 가지고 온갖 물을 물고 늘어져서 네.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잃었잖아요. 우리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맨날 대통령 뽑아놓으면 탄핵시키고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제대로 된 투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함께 이렇게 현장과 국민들 현장과 그다음에 당에서 크게 보는 눈과 합쳐졌을 때 이게 또 공격력도 아주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분리돼가 있고 네. 각자도 이렇게 단합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지금 이때 지금 이걸 문제를 끌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시 하루 이틀 하다가 말아요. 그다음에 또 그냥 뭐 북숙하다가 말아요. 이거 만약에 입장이 바꿔됐으면은 이거는 한 달 내내 열흘 내내 포장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네. 그러한 사안들이 정말 셌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정말 싸울 줄 모른다. 그 후보님이 정말 봤을 싸울 줄 때는 모른다. 민주당 때리고 이재명 때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이게. 근데 지금 그냥 다 넘겨가고 있다. 넘겨가고 있다.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의지도 없고 네. 이 개개인이 네. 오히려 그냥 내부적으로 물고 뜯고 이런 것만 할 줄 알고 네. 전투적으로 해서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해서 이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 당원들이요.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뭐 하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안방 보수의 심장에서 국회의원 배치 달았는데 뭔가 대여 투쟁할 때 잘 안 보이고 그냥 3선 4선이라는데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도지사가 되면 사실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그러면 좀 이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산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TK 지역 의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도 내고 좀 싸우자 이런 역할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요번에 통합 그걸 보면서 네. 논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 시도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아니 우리 시도지사를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북 뭐 대구까지도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울산, 부산, 경남 다 한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 되잖냐. 네.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당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또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걸 개별 투쟁을 한 거예요. 지역별로. 개별 투쟁을 해서 각자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 갈라치기 당한 거지. 네. 결국 말려 들어간 거지. 네. 관계에 넘어간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상당한 충격을 줬잖아요. 네.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시도지사를 잘못하고 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진 당의 시도지사면은 함께 언론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함께 공격해야 되거든요. 함께 문제를 적시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20조에 눈이 멀어서 내가 먼저 먹을래, 네가 먼저 먹을래. 이건 아이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정말 이건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중앙당에서 정리해달라. 아니 현장에 있는 니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언론에서 정리하면 되지. 그걸 왜 중앙당이 오히려 그러한 의사를 모아서 중앙당에 건의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그렇죠. 선수도 많잖아요. 네. 나이도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책임이 놓여 있다. 그게 시도지사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런 일들을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네. 사실은 광주 전남만 해주려고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간질하려고 함정을 팠는데 우리가 그게 함정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지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TK 행정통합 지역 언론도 날리고 해야 된다는 아우성이 많은데 도지사 예비후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강덕 후보님은 이거 반대한다라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실무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네. 또 행정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어느 지역 특정 특별법은 우대를 해주고 네. 어제 특별법은 차별하고 네. 이 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실 때는 전남 광주 특별법이 훨씬 더 우대라는 거죠. 훨씬 우대가 되죠. 아.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네. 또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쪽은 그거 다 까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뜯어보면 또 그런 차별이 있다. 이게 한두 네.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갈라치기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거는.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덜렁 넘어가 가지고 하는 자체가 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지방자치를 오래 했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에 있는 주권자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탑다운식이야. 탑다운식. 네, 팔로우미. 네. 이거는 무슨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거든요. 우리 당이. 네, 네. 정부 여당을 상대로. 예.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아는 상대고 저는 현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사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이 분명하거든요. 정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된 철학이 있거든요. 그거를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정부가 그것을 하도록 저는 그 지방정부 협력회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주장할 겁니다.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주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력해서 노력할 거고요. 근데 굉장히 당하고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외람되지만 받는 게 사실 남들 다 예스라는데 혼자 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어찌됐든 광주 전남보다 불리하든 간에 일단 다 하자는 분위기니까 다 통합하자 뭐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다 그러는데 실무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 첫째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라는 것이 어떠한 거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중앙정부라는 데는요, 이 건물을 해보면은 아주 뿌리가 깊다고요. 네. 아주 뿌리가 깊고 쉽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문을 요만큼 열어놓으면 이 사람들 이 문을 이만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또 문을 이만큼 열어놔도 이것을 싹 자기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권한이 있고 그걸 갖고 능력을 가진 그런 이게 이상한 집단이에요. 네, 네. 이것을 컨트롤하려면은 네.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도가 법이 딱 있어야 그래서 된다는 법으로 거네요.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원 발차해서 가서 바꾸면 된다. 택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철학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철학이. 이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시대 반영하고 이런 걸 철학이 분명해야 되는데 네. 철학 없이 때려 합치자는 거는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가 그 내놓은 그 안으로는 택도 없다. 제대로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행정통합을 왜 하는 겁니까?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지방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중요한 생태계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자리로 보거든요. 네, 네.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그 경제권이 형성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뒷받침하자고 행정통합을 하자는 건데 네. 지금 하는 행정통합은 저건 제가 봤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안고 없는 찐빵일 뿐만 아니라 네.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빗대어서 지방의 새로운 집중을 더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갈등을 더욱더 이렇게 계속 나아갈 뿐이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 현장을 오랫동안 느끼면서 경험해서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 있냐고요. 정말 제대로 해서 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는 여야 관계없이 찬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뭐 대구 사람, 경북 사람도 아니고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또 행정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매우 신선한 게 그동안 다 무조건 하자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게 이재명이 하는데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색다른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이나 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시는 당원 여러분도 요런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런 이야기도 누군가는 하는구나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용감하게 들리기도 하고 신선하게 들리기도 왜 합니다. 그러냐면요.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을 갈라놨잖아요. 이번에 네. 성공했잖아요. 네.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이간질 시켰죠. 이간질 네. 시켰잖아요. 원래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경북 내에서도 보면은 대구 경북과 또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경북 내에서도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또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게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네요. 네. 이게 갈라치기를 대대적으로 잘한 거지. 정말 노련한 갈라치기에 넘어간 거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정치적 술수를 그것까지도 못 읽고 시도지사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한 가지 더 우리 이강덕 후보가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때리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요거 여쭤보고 이제 당내 현안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포항하면 또 경북하면 철강 산업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철강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때려맞게 생겼고 뭐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 안 된다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무역법으로 한국도 조사해라. 어떻게든 관세를 우겨 넣겠다. 그리고 이재명과 맺었던 관세 협상 너네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깨버린다.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뭐 하고 있는지 이대로 가면은 경북의 철강 산업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철강 산업이 산업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네. 반도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다 중요한데 이거 근간인 이 철강 산업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을 너무 저는 우습게 보고 있다. 뭐 하루아침에 정시 무슨 뭐 이럴 것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기본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에는 철강 산업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를 갖다 때리니까 이건 경쟁력이 전혀 없고 해서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저는 문제로 보거든요. 네. 이게 철강 산업이라는 생태계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지금 계속 50%를 때려서 가면은 이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빠진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걸 복원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미국이 네. 그것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미국하고 50%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네. 물론 아무리 미국이 완고하더라도 네.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이 우리 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네. 제도적인 지원책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업체들은 허덕허덕거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거의 멘붕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이거 50% 맞으면 대한민국 철강 회사들은 수출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말라는 되면? 거죠.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대구 경북 뭐 이 충청도 당진 주변 네. 광양 이쪽에 철퇴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여기에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매우 심각한 상황이 철강업계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순히 관세 협상 잘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기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걸 누군가 좀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알려줄 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포항시장으로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강덕 후보와 함께하는 특별 인터뷰를 보고 계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주말에 실시간으로 못 챙겨봐도 이걸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도록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저희 30초만 광고 보는 동안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당에서 자꾸 지도부를 흔드는 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경북의 민심은 어떤지, 네, 그런 걸 한번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0초만 광고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는 민감한 당내 현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였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사실은 당내 지속적인 갈등을 이제 좀 봉합하자. 우리 집안 싸움 그만하고 이재명이랑 싸우자는 의미에서 이 결의문에 고심 끝에 장동혁 대표도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웬걸? 이 이후로 내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의문 냈으니까 후속 조치해라, 누구 잘라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너는 이 선으로 물러나고 허수아비하고 뭐 혁신 선대위원장 임명해라. 더 오히려 이게 내분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현장을 뛰는 후보로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우리 도민들하고 네. 손을 잡아보면은 고생한다 열심히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계시고, 격려하는 네. 분들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싸우냐고 이거 그 당은 왜 그렇게 싸우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꾸짖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정말 선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지도부를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당원들이 내세웠다면은 네. 그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네. 각자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지 전쟁이 나면 누군가는 전사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조리 다 100% 살려고만 하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우리 보수의 기본 정신인 헌신, 희생 이런 것은 없고 계속 그냥 집안 싸움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자, 대표는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요번에 복주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야 우리가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계속 그냥 대표만 대상으로 따지고 이렇게 흔들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계속 우리가 또 비대위하고 또 선거하고 또 비대위하고 선거 우리가 비대위 당이냐요? 아니잖아요. 비대위 전문 정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우리는 설당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코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아주 단을 대우를 해서 각자 희생 나는 전사하겠다. 나는 부상당하겠다. 나는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처신할 거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그냥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면 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층이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대표 어쨌든 뽑아놨는데 왜 이렇게 흔들고 너네끼리 싸우냐는 거에 그냥 염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기 싫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근데 결국 지속적으로 이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은 지방선거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방선거 차라리 망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 정치하거나 당권 잡으려고 하는 게 그 음흉한 속내 아닐까요, 시장님?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거는. 네. 그거는 우리 당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앞길만 생각한다는 건데 그거는 소인배들이고 네. 보수의 근본 정신이 없는 사람들. 보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나라도 그렇고 당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기여, 헌신, 희생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밤톨만한 권력을 쥐겠다. 그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우리 당원들이 유권자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먼저 나가서 싸우고 뭐 십자가를 메고 해야 그 다음에 당원들이 기회를 주고 말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쏙 빠지거나 예. 어려울 때 잘 됐다 차라리 더 망해라 이런 태도로는 당원들의 선택 절대 못 받죠. 옛날에 네. 우리가 천막당사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때 다선들이 상당수가 불출마 선언한 거예요. 맞아요. 불출마 선언하고 나 지금 불출마하고 모든 것을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개인이 한 거거든요. 네. 개인이. 네. 당 수뇌부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라 마라 한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네. 그렇게 해서 당 지도부를 튼튼하게 굳혀주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런 쪽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지. 다선 의원들이 나도 시도지사 하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설치고, 무슨, 그게 뭐야. 안에서는 투쟁력이 하나도 없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렇죠. 대표 1.5선이잖아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그러니까 중진들이 옛날 같으면 불출마도 하면서 내가 좀 희생양이 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에 있었는데 한나라당까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쏙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만 살자고. 그리고 의총에서 그 친한계나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대표를 모욕하고 흔들어도 중진들이 나서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말리거나 이런 사람도 없고요. 너무 답답하다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진들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죠. 네. 자기 희생을 해야 되죠. 예. 그 어른이 좀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은 도대체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권 지겠다. 그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강덕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과 각각 나름의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인연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처를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당원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두 번이나 이 배신자들에 의해서 당과 정부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는데 또 당대표를 사실상 사퇴하라 허수아비처럼 이선 물러나라 하는 것들이 그 대통령 두 번 탄핵시킨 고질병에서 저는 못 태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 당원들과 경북 도민들이 용납할까요? 저도 지금 통탄하는데요. 그게 네. 정말 우리가 정권을 어떻게 되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네. 그것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중도 하차를 하고 그것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이런 것을 도대체 보고 있으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철저히 당을 재정비하고 정체성도 새롭게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에 그냥 안에서 그냥 다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냥 무참하게 끝나서 국민들 보기에도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저는 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운영하는 방법, 또 당 정체성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을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국민과 함께 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기술들을 정확하게 우리 당이 체득해서 실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점을 아주 진짜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여의도 있는 사람 여의도 있는 사람대로 네. 또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대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는 좀 뭐 정치를 뛰어들기 이전에 어린 나이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꼈지만 둘 다 민주당이 힘이 세서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성문을 열어버리고 백기를 들어버리니까 이게 속절없이 무너진 건데 그 아픔을 모든 시청자, 지지자, 당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야당이니까 대통령은 없지만 국민과 당원이 뽑은 대표나 지도부를 향해서 그 짓거리를 또 하면서 선택을 받겠다 우리가 소장파다 개혁파다 하는 게 정말 특히 대구 경북 주민들의 정서로는 더 납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네. 분통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천 또 이런 것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공천 받는 사람들도 그에 대한 철저히 정신무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똑같은 걸 계속 되풀이하면은 결국 다음 결과도 뻔하죠. 거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또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두 분의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직업 공무원 하면서 네. 청와대 들어가서 제가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제가 해양경찰청장을 하다가 관두고 1년 뒤에 우리 포항시장을 하면서 네. 우리 소속 정당 지자체장으로 또 모시게 돼서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우리 당의 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의 여러 가지 내분 또 터무니없는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고초를 다 겪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당의 자산을 많이 좀 훼손당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자존심 상해하는데 이것은 역사가 다시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해서 두 분을 제대로 된 반열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아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서 그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때로는 이 협조를 하고 이 파트너 관계에 있으면서 지켜본 만큼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이 정치인 이강덕, 행정가 이강덕, 또 중앙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등을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인간 이강덕. 그 제가 다른 거 말고 저는 뭐 거창하게 내가 좋은 사람이고 뭐 도덕적이고 하는 사람들 잘 안 믿어요.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다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관용차를 안 쓰신다고. 아니 근데 보통은 국회의원만 돼도 뭐 하다못해 저기 작은 기관의 공공기관장만 돼도 관용차 쓰고 하는 걸 제일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폼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관용차를 안 쓰는 걸로는 왜 어쩌다가 유명해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지자체장을 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현직 시장들이나 또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용차 큰 걸 타고 다니면서 세단 특히나 이렇게 좀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철신하는 게.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저걸 바꾸겠다. 저걸 일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내가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한테 신세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단 앞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세단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제가 뭐 카니발을 바꿨습니다. 리무진 같은 거 많이 쓰죠. 보통은 에쿠스, 뭐 제네시스 이런 거. 근데 시장님은 카니발로 그냥 바꾸셨다. 카니발로 바꾸고 카니발을 바꾸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세단으로 바꾸라고 좀 난리예요. 근데 저는 그냥 시장은 일하는 사람이지 이게 권위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의 봉사하는 사람이고 종이지 서번트지 이거 어떻게 그냥 시장이 그거냐 주인이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걸 밀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한테 신세를 안 지겠다. 그거부터 작은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그걸로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하고 뭐 고치는 것도 제가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기름값 뭐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도 그냥 다 개인 사비로 다 해줬다면서요. 근데 원래 그 대부분 다 그냥 그 법인 비용 소위 말하는 법카를 쓰잖아요. 그거를 관용을 하면 시에서 해주죠. 근데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선출직이라는 거는 선출직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많이 해봤거든요. 선출직은 정말 일정 기간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뭐 과잉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항상 제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그걸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철저한 이
결심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작은 그거죠. 그건 뭐 되게 큰 것도 아닙니다. 네, 네. 아니, 누구는 이재명이랑 김혜경은 그 관용차 타고 김혜경이 원래 그 도지사 와이프가 관용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 관행은 그랬었죠. 예. 옛날에는 그러려니 해도 네.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총리직에서도 청문회 날아가고 하는 세상인데 그거 김혜경은 그 관용차 타고 병원 가고 하는 게 다 찍혔잖아요. 그리고 법카로 막 한우 사 먹고 초밥 10인분 시키고 막 누가 다 먹는지 막 그 난리인데 우리 이강도 후보님은 시장 시절에 관용차도 안 쓰고 개인차도 그 소위 폼나는 뭐 제네시스 이런 게 아니라 카니발 쓰고 기름값도 다 자기 돈으로 냈다. 그런 부분은 말로만 청렴하다 하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장점인 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그런 분위기나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로 점점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네. 봉사하는 직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것을 뭐 내가 할 만큼 내 권리다 누린다 이런 생각은 점점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 그 부분을 더 확산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공직 생활 중에 기부도 많이 하셨네요. 뭐 아니, 누적으로 한 그건 뭐 제가 일상적으로 네. 제가 이 해경청장 될 때부터 이게 저는 이게 삶이 가외 삶이고 근데 한 3억 8천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봉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저희는 되게 직설적인 방송이거든요. 네. 돈이 엄청 많으셔서 그렇게 공직자 월급이 빤한데 한 4억 가까이를 기부하신 게 돈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하신 거예요? 뭐 우리 집 사람이 네. 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막 4억씩 기부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안 사는 분들이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해경청장 갔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빼빠지게 해서 네.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내 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아주 작게 했을 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어느까지 했을 때는 자기 돈으로 다 했다 하더라도 자기 기업으로 할 수 있지만은 네. 어느 단계가 가면은 예.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기업이고 내 돈으로 만들어냈지만 이게 내 게 아니다. 네. 이건 사회 거다. 국가 거다. 국민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적인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그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그게 이제 공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한 40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쭉 젊을 때부터 다져온 그런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거는 참 뭐 있는 아니, 그대로 안 밝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도 또 들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당직자라 제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관용차 안 쓰고 공직생활 그 공무원 월급으로 한 4억 가까이 3억 8천 기부하신 건 그냥 정치를 떠나서 이번 선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국회의원들 보면요. 국회의원이 1년에 가져가는 세비가 한 1억 5천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재산이 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생활은 도대체 뭘로 했냐. 물만 먹고 살지. 다 누구한테 스폰 받거나 아름아름 아니면 그 국민들이 보내준 그 뭐랄까요. 그 정치 후원금. 그거는 사실은 정치 활동하는데 쓰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로 밥 먹고 술 먹고 뭐 미용실 가고 다 하니까 재산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당 야당 떠나서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3억 8천만 원 공직 생활 중 기부하셨다는 건 참 차별화되는 존경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어느 국회의원님도 보니까 뭐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틀리게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세비 중에서. 맞아요. 그 김미애 의원님. 네, 김미애 의원님. 그 SNS 보니까. 입양하신 걸로 유명한 이제 김미애 의원 네. 같은 경우도 그 세비 기부 참 많이 하시는 분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보수당이 중요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뭐 그 관계없이 그러한 것을 체득화하고 또 아주 일관성 있게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당하고 차원이 틀리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우리 보수의 유구한 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사회에서 성공한 걸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게 원래 보수의 정신인데
그런 걸 좀 더 실천하는 정치인들이 예. 찾아보기 참 힘든데 예.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이강덕 전 포항시장 모시고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야기, 당내 경선 상황, 그리고 대표와 지도부 좀 그만 흔들어라, 중앙정치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계기로 제가 누구를 지지하라 마라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못하고. 근데 이강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었네 했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건 선거철이 열리면 우리 당의 다양한 자산들에게 관심이 주어지고 이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예. 내가 이 말만큼은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아낌없이 다 하고 가고 싶다. 예.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멸콩 TV와 또 우리 멸콩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현재 멸콩 TV와 같은 이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당의 또 큰 자산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우리 당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어쨌든 계속적인 관심과 우리 성원으로 당이 제대로 쓰고 또 우리 이재명 정권에 이렇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인터뷰는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변함없이 5시 반에 돌아와서 또 다른 지방선거의 뜨거운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